비폭력대와 함께 읽기 제7장 세 번째 공감으로 듣기. 바꾸어 말하기, 공감 지속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얼굴보다 이렇게 시원한 바다 사진으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와 연결하면서 현존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또는 상대의 느낌과 상대의 욕구에 연결하면서 상대와 공감하고 계신지요? 2023년도 여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머물러 봅니다. 네, 오늘 공감으로 듣기 이어가겠습니다. 176쪽 볼까요? 핑크색 박스 보겠습니다. 강한 감정이 담긴 말은 반복해준다. 한 중국인 남성이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비난 뒤에 담긴 느낌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에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비난과 공격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가 두려웠고 때로는 몇 달 동안이나 아버지를 피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0년 후에 나를 찾아와서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게 된 덕분에 부자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이제 아버지와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까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죠. 나는 절대 밖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낌을 직접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을 공격으로 듣지 않고 아버지의 느낌과 욕구로 이해한 덕분에 관계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샬이 묻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와 말할 때 느낌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건가요? 서로 느낌을 들을 수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이제 사이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서로의 느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제 말을 받아들이실지도 몰라요. 굉장히 관계 차원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우리 자신의 말로 바꿔 확인할 때는 억양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도로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아주 작은 비평이나 비꼬는 기미에도 민감하다. 또 우리가 상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듯이 말하면 상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주의 깊게 듣고 다시 바꾸어 말해주는 경우라면 우리가 상대를 이해했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억양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진다. 네. 상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꾸어서 말할 때 이것이 단언 나의 확신이 아니고 지금 상대는 어떤지 관심을 갖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자는 거죠. 178쪽 볼까요? 분홍색 박스. 위협적인 표현 뒤에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과 이해에 더 크게 도움이 될 때 하는 건데 이런 연습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77쪽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상대의 말의 느낌과 욕구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두면 모든 비난, 공격, 모욕, 판단은 사라진다. 이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평가나 판단으로 상대와 단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뭔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라고 기억하는 거, 존재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표현 뒤에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그다음, 듣기 힘든 말은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한테 듣기 힘든 말을 할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이 순간에 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그 관계가 가벼워질 수가 있죠. 178쪽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핑크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바꿔 말해주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와 진심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우리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MBC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MBC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는 비록 MBC를 대화에 적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른다. 워크숍 참가자 중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반복 확인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보고 꺼린다. MBC 연습 시간에 한 시청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시민들에게 정보와 해결 방안을 내주는 것이지 한가하게 앉아서 심리치료나 하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계속 불만에 찬 시민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왜냐하면 각자 개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민원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민원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그 사람한테 가면 정보만 잔뜩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말을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어놓는 정보도 사실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는 애쓰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정보를 줘도 그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는 의미는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당신의 고통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게 되면 상대는 내 말을 저 사람이 잘 듣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 또 신뢰할 수 있어서 그 다음 과정들이 효율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한다면 상대의 말을 반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1조 공감 지속하기 볼까요? 지속적으로 공감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속 더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181쪽의 사례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 아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라고 했다면 이때 우리는 지금 정말로 힘이 드셔서 아드님과 연결할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군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느낌과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반복해 줄 때 상대방은 좀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그 어머니는 또 다른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제 잘못인지도 몰라요. 아이에게 항상 소리를 지르거든요. 우리는 그 어머니가 표현하는 느낌과 욕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이를 좀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나요? 우리가 반응해 주는 말에서 자신이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더 깊은 느낌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는 엄마로서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우리는 그녀가 표현하는 느낌과 욕구에 계속 머무른다.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아이와 좀 다르게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말하는 사람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느낌을 다 드러낼 때까지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예, 첫째,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편안한 안도감을 느낀다. 이때 우리도 몸에서 같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둘째, 더 확실한 신호는 상대가 말을 멈추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확실치 않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라고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다. 네, 공감을 잘 하면 상대는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앉은 자세가 조금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게 되죠. 근데 상대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 공감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 기억하면서 그리고 공감으로 질적인 연결하면서 여름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공감도 또한 타인의 공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더위에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공감으로 듣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